포함되는 보험은 뭐가 있을까요?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이렇게 있죠. 국민 건강, 국민 건강을 지켜야겠죠. 자, 국민연금은 어디에 내야 되죠? 국민연금공단에 내고, 건강보험은요?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은요? 근로복지공단에 내고, 산재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자, 여러분, 국민연금 여러분들도 다 이제 지금 뛰고 계실 텐데,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몇 살부터 뛰시죠? 만 18세부터 18세 이상 포함된다는 얘기죠. 만 60세 미만, 만 60세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포함 안 된다는 얘기죠.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고요. 취득하면 바로 사실은 신고를 해야 되죠. 근데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만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건강보험료는요. 연령 제한 없이 일단 직원이면 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시고요. 고용보험은 연령 제한이 없는데 단 65세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부분은 안 준대요. 자, 그럼 산재보험은 연령 제한 없습니다. 이거는 두 군데, 만약에 직장을 두 군데 다니시더라도 산재는 다 가입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취득을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5일인데 건강은 어때요? 그 달, 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된대요. 14일 이내. 그러면 이것만 먼저 하고 다른 거는 나중에 할까요? 그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건강보험에 맞춰서 모두 다 4대 보험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납부는 1일.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1일이 포함되었으면 납부를 하고요. 만약에 상실할 때도 1일 날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달 거를 전체 그달 거를 다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취득일이 1일일 경우는 당연 납부가 되고요. 만약에 중간에 들어왔어요. 1일 지나고 나서 들어오셨을 경우에는 입사자 보험료가 납부 여부를 선택하시면 돼요. 낼지 안 낼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건강보험 역시 취득일 1일 납부고요. 만약에 안 내는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월중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가 누굴까요? 내가 부양하는 사람이고, 내가 부양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 있죠? 뭐,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나랑 같이 사는, 배우자가 그때 만약에 남자분이거나 여자분일 때 배우자가 직업이 없다 하면, 직장 가입자로 신고를 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다른 걸로 많이 번다던가 재산이 많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옛날에는 다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조금 유리했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고용보험은 직종, 주당, 근무 시간 등을 신고하고요. 입사 퇴사 한 달 일할 계산해서 보험료를 산정을 합니다. 일할 계산은 그달 매일매일 이렇게 날짜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입 적용 제외 대상은요. 공무원 연금을 들었다거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 우체국, 의한 퇴직연금, 그리고 장애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퇴직연금, 상위연금, 그 다음에 일시금을 받을 경우, 그럴 때는 가입 적용 제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 말고 다른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가입 적용 제외 없고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1개월에 60시간 미만, 1개월 미만에 고용되는 자는 안 가입하셔도 된대요. 그리고 고용은 시간제,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은 보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위에 조금 더 연결돼서 신고 제외되는 거 조금 더 볼게요. 국민연금은 아까 우리 만 60세 이상, 만 18세부터 만 60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만 60세가 되면 당연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그리고 월소정이 60시간 미만
분들은 네, 국민연금을 안 하고요. 건강보험 역시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월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네, 제외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그리고 이거는 실업급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월소정 근로 60시간 미만자, 예, 됐고요. 산재는 모두 다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실신고. 상실은 2일 이후에 상실할 2일 이후 상실. 1일이 포함되면 무조건 1개월분을 납부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일 이후에 상실할 경우에 1개월을 납부하고요. 여기는 다 똑같이 퇴사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인데 제가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죠? 그냥 건강보험료에 맞춰서 퇴사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시는 게 편리하십니다. 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상실신고 시 당해연도 보수총액 신고함으로써 보험료를 정산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돌려주죠? 근데 국민연금은 안 돌려주시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두리누리는 돌려주죠. 자, 상실신고 시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여기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용산재도 신고하셔요. 그러면 이것도 환급해 주시죠.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이거 이제 꼭 퇴사할 때 꼭 해주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 다음 해년도 3월에 해주셔도 됐는데, 이제는 퇴사할 시점에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보수월액은요, 기본급 제수당 1개월 상여, 그 중에서 이제 비과세 빼고 신고하라고 얘기합니다. 보수월액을 신고하면 되고요. 보험료는 취득일 1일이 되면 당연히 내는 것, 당연히 납부해야 되고요. 월중 입사자 보험료 납부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월중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그리고 취득일 1일 납부하고 피부양자 취득 신고하고요. 고용산재는 입사한 날부터 일할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수총액 신고를 할게요. 보수총액. 자, 보수총액 신고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5월 31일까지 해주면 되고요. 건강보험료는 3월 10일. 그 다음에 고용이란 산재는 3월 15일. 근데 고용이란 산재가 만약에 근로자 수가 좀 작아요. 그래서 10인 미만이면 팩스 같은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닐 때는 EDI 같은 거로 신고를 해줘야 되겠죠. 신고 범위는 전년도 소득 총액입니다. 5월 31일이면은 이거 6월 1일부터 5월 31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고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뭘 빼야 되죠? 네, 비과세 빼셔야 합니다. 적용기간은 요거를 5월 31일까지 했으면 우리 국민연금 내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그럼 사람들이 바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유예기간이 한 달 두고 당월 7월부터 이걸 6월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3월 10일 날 했으면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그 금액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보수 월액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전년도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로 우리가 신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이제 국민연금공단이나 아니면 건강보험료에서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해서 보수 월액을 정해요. 그거를 하는데 그 기간이 적용 기간이 그거를 신고를 5월 31일, 3월 10일, 3월 15일까지 해야 되고, 그거를 적용하는 시기가, 그때 만약에 100원이 나왔으면, 당월 7월부터 2월 6월까지 요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건강보험이랑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4월부터 3월입니다. 자, 정산 여부는 국민연금은 우리 정산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 국민연금 내부에서 정산을 해주시더라고요. 정산할 필요는 없고. 근데 보수기준은 신고해주죠.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뒤에서 이제 다시 얘기 드릴게요.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 지급한 총 보수액을 기준해서 다시 정산해서 추징 또는 환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너무 조금 냈으면 더 걷고. 근데 대부분이 더 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급여가 인상이 되잖아요. 급여가 원래 인상이 되는 시점에서 보수 월액을 변경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해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추징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고요. 고지금액 납부함으로 정산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공단 대 회사, 그리고 회사 대 직원 이렇게 주겠죠. 공단이
회사에다가 돈을 돌려주면 회사에서 그 돈을 우리 직원들에게 주게 됩니다. 수정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정신고할 때 국민연금은 불필요하다고 얘기해드렸죠? 수정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랑 고용이랑 산재는 수정신고해야 되는데요. 수정할 때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 고용보험은 고용산재 보수총회 수정신고서를 하시면 됩니다. 상명이나 주민번호가 변경됐을 때 그때는 좀 말씀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를 국민연금을 하고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 고용이랑 산재는 피보험자 내역 변경 신고, 근로자 정보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수 월액 변경 신고할 필요, 국민연금 할 필요 없다 그랬고,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수 월액 변경 신청서. 이거는 금액이 인상되거나 변경됐을 때 이렇게 보수 월액 변경 신청서 하라고 나와 있어요, 건강보험료에.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서 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에 근로 내용 확인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휴직자. 자, 휴직자 같은 경우는 뭐죠? 쉬는 분이죠. 쉬는 분들은 월급 받아요, 못 받아요? 월급 못 받으니까 돈을 좀 덜 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4대 보험료라도 내지 말자라고 해서 돈을 못 받으니까 국민연금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납부 예외 신청, 납부 재개 신청서, 신고서 이런 거를 하라고 하는데, 예외 신청은 안 내겠다, 납부 재개는 다시 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경신고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휴직 등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랑 고용이랑 산재보험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다 하라 그랬는데, 이 친구만 여기 앞에 친구, 이 친구만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급여 줄 때 4대 보험 할 때 분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급여를 줄 때는 사변에는 급여, 대변은 예수금 모아놔야 되겠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산재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산재는 100%? 네, 사업주가 주잖아요. 자, 월말에 입주민 부가시 분기할 때는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 달에 내야 되잖아요. 10일 날 내야 되는데 그 달 거니까 미리 걷어두기 위해서 복리후생비 대 미지급금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납부할 때는 10일 날 납부하잖아요. 그때는 예수금하고 미지금을 더해서 100원 더하기 1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금 200원 이렇게 부과하게 되겠죠. 그런데 산재보험료는 예수금 없죠? 그래서 미지급금 대 예금 이렇게 하게 됩니다.